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우 송혜교 씨가 되겠습니다. 송혜교 씨가 2017년도에 송중기 씨와 결혼을 했다가 작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고 송혜교 씨의 앞날에 대해서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송혜교 씨가 올해 40살입니다. 앞으로 남자운은 어떨지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40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몇 년 이내에 결혼을 해야 아이도 출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계속 혼자만 살 수는 없으니까, 또 이분은 유명 배우란 말이에요. 송혜교 씨가 앞으로 어떤 남자를 만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사주를 통해서 이분의 운의 흐름은 어떤지, 특히 남자운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남자운을 볼 때에는 흘러가는 10년대 운이라든가 1년운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사주 자체가 남자운이 어떤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신유년 기해월 갑진일, 송혜교 씨는 이 3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화기운이 없습니다. 목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주만 봤을 때에는 자식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 화기운이 없어요. 따라서 송혜교 씨가 지금 40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시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몇 년 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녀를 낳지 않고 혼자서 계속 살아갈 가능성도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신금하고 유금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관성운이 연주에 있거든요.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이 연주를 조부모 궁으로 보잖아요. 월주가 부모고 일주가 나 자신을 나타냅니다. 조부모 궁에 남자가 2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송중기 씨는 연하남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있다 헤어졌습니다. 송혜교 씨 입장에서는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갑진일주에서 진토가 배우자궁이거든요. 진의 원진살을 이루고 있어요. 원진살이라는 것은 이성운이 안 좋아지는 걸 말합니다. 원진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죠. 그 사람의 이성운을 볼 때 뭐 원진살이라든가 지지충이라든가 뭐 이런 게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첫 번째 남자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결혼에 해당이 돼요. 송혜교 씨가 한 번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남자를 만났을 때 또 이혼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이미 액땜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대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운이 수기운하고 목기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계묘대운은 일단 도화살에 해당하는 묘목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남자를 만나는 데에는 비교적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45세 갑진대운이 들어오거든요. 일주와 똑같은 대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주와 똑같으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성운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혜교 씨가 다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반드시 45세 이전의 남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현재 40세니까 몇 년이 남은 거예요? 5년이나 남아있죠? 이 5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1년운을 봤을 때 올해가 경자년이고요. 내년이 신축년입니다. 이 금기운이 어때요?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입니다. 올해나 내년에 남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2017년에 보시면은요, 이때도 지지에 금기운이 들어왔죠. 지지에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들어왔을 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39세 진의 원진살이 됐을 때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다시 남자를 만날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남자를 만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봐야죠.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금이 들어오는데요. 경금이라는 것은 관성운이니까 남자를 나타내지만 갑경충으로 충을 받습니다. 경금에 의해서 내가 극을 받아요.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진지한 만남을 갖는 것이 좋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내년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이 신축년인데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딱 들어오죠. 42세 이민년, 43세 개묘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와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사주가 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인지 신약한 사주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42세 이민년이나 43세 개묘년이 용신운인지는 모르겠어요. 44세 갑진년은 일주하고 똑같습니다. 일주와 똑같은 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43세까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올해는 남자를 나타내는 경금에 의해서 내가 충을 당하니까 올해는 안 좋은 거잖아요. 결혼할 수 있는 기간은 딱 3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1세, 42세, 43세 이 3년 안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때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45세 갑진대운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때에는 10년간 이성운이 안 좋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남자를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정도 나이의 남자를 만나야 내가 출산도 가능하다고 봐야죠. 44세, 45세 이렇게 넘어갈 때에는 출산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자운은 들어오는데 충을 받으니까 좋은 남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남자를 만나더라도 내 생각처럼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이성운이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 3년 이내에 44세까지 결혼을 한다고 치고 45세 갑진대운에 대운이 안 좋다고 했는데 이때 이혼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운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운도 들어오고 나쁜 운도 들어오고 그래요. 내가 지금 현재 올 한 해의 운만 이상이 없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안 좋은 운이다. 그거는 그때 가서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혜교 씨가 남자를 만날 때 나보다 몇 살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까요? 사주학상 봤을 때, 궁합을 봤을 때에는 나한테 없는 오행을 채워주는 사람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송혜교 씨를 보면 3주만 봤을 때에는 화기운이 없습니다. 화기운이 강한 남자가 좋죠. 화기운이 강한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화끈하죠. 남자답고 화끈한 남자, 이런 사람들이 송혜교 씨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송혜교 씨가 음이 4개란 말이에요. 3주만 봤을 때 음이 4개고 양이 2개니까 음적인 성향이 강한 여성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음적인 성향이 강하면 상대방은 좀 양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송혜교 씨 입장에서는 좀 차분한 스타일보다는 박력 있고 화끈한 남자, 이런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갑진대운이 지나서 을사대운, 병호대운, 정묘대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55세 이후에 운은 좋아요. 송혜교 씨가 이제 몇 년 이내에 결혼을 해갖고 그 다음에 45세 갑진대운만 잘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예인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대운에서는 이 갑진대운만 잘 넘기면은 얼마든지 남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혜교 씨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할 때에는 결혼 날짜라는 것은 여자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지난번에 송중기 씨와 결혼을 할 때 술월에 해당이 되는데 지지가 진술충이 되는 해잖아요. 이럴 때에는 좋지 않다고 봐야죠. 결혼을 할 때에도 날짜를 잘 잡아야 되고 최소한 11월 달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탤런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송혜교 씨의 앞으로의 운, 그리고 남자가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
언제 재혼을 하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